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몫이 두 자릿수인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곱셈과 나눗셈 나누니 거의 막바지예요. 선생님의 특강도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536cm 길이의 색테이프를 한 도막이 20cm가 되도록 잘랐습니다. 20cm짜리 도막은 모두 몇 개가 생기고 남은 색테이프의 길이는 몇 cm입니까? 먼저 식을 세워야겠죠? 그림을 보면 지금 536cm짜리 색테이프를 그려놨어요. 그럼 한 도막이 20cm가 되게 잘랐다는 거예요. 또 20, 20, 20 계속 잘라서 몇 도막이 나오냐는 거죠. 그럼 무슨 식으로 계산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린 나눗셈 배우고 있으니까 나눗셈식 세워야겠죠. 지난 시간에 어림하는 거 얘기했었죠. 536을 이제 500하고 600 사이에 어디에 더 가깝냐를 보기보다 어떻게 한다? 10단위인 530하고 540 중에 어디에 가깝냐를 생각한다.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540에 더 가깝군요. 20은 어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540에 20이 몇 번쯤 들어갈까요? 추측을 해보면 20에 아마 27번쯤 되지 않을까. 07은 0, 02, 14, 02는 0, 22는 4. 아주 우연의 일치로 540이 딱 맞아떨어졌네요. 그럼 몫이 27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530 나누기 20에 몫을 27로 잡고 계산해봅시다. 그럼 이런 형태의 나눗셈식이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이 앞선 강의에서도 조금 설명해 줬어요. 나누는 수가 두 자릿수고 몫도 두 자릿수인 경우는 우리가 지금 처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리값의 개념이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보조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27을 여기에 넣어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이 나눗셈식에서 한 번에 하기란 좀 어렵죠. 다른 데 옮겨서 풀어서 또 옮기든가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나눗셈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세 자릿수 중에서 1의 자리의 수를 살짝 가렸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지금 세 자릿수에서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먼저 해결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얘네들을 빼서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세 자릿수에 100의 자리와 10의 자릿수 그리고 나누는 수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릿수를 놓고 일단 이 두 개를 놓고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수는 2와 7 중에 어떤 수일까요? 맞아요. 2가 들어가야 돼요. 몫의 이 자리는 몫의 10의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몫의 10의 자리. 그래서 선생님이 2를 넣어봅니다. 2. 딱 썼어요. 그러면 20하고 2를 곱해서 여기에 먼저 써주는 거예요. 20 곱하기 2는 얼마? 40. 그리고 둘이 빼줘야겠어요? 3 빼기 0은 3이고 5 빼기 4는 1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처리하지 않고 잠깐 가려둔 세 자릿수에 1의 자릿수가 남아있어요. 이 가린 것을 치워볼게요. 이제 여기 6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비어있는 부분은 지금 0이 숨어있는 거거든요. 6 빼기 0이기 때문에 6이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이 136 또 거슬려요. 얘도 없애줘야겠어요. 그러면 몫의 1의 자리에 20과 곱할 어떤 수를 넣어서 이 136을 최대한 많이 빼주면 되겠어요. 20에다 얼마를 곱해야 136하고 가까운 수가 나올까요? 2, 6에 12. 120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6 빼기 0은 6이고 3 빼기 2는 1입니다. 그럼 나누는 수인 20보다 16, 나머지 작아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검산 꼭 해야 된다. 검산식을 만들면 나누는 수인 20에다가 26을 곱해서
나머지인 16을 더하면 된다. 20 곱하기 26은 얼마일까요? 세로셈으로 계산해야겠어요. 20 곱하기 26, 0 곱하기 6은 0, 6이 12, 0 곱하기 2는 0, 2는 4. 더하면 520이 나오고요. 520에다가 16을 더하자. 그러면 536이 나왔다. 맞네요. 우리가 원래 계산하려고 했던 나눗셈에 나누어지는 수인 536과 서로 같은 걸 보니 우리는 제대로 풀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산법을 먼저 설명을 해줬는데 이 계산법이 나오게 된 원리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원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풀었던 계산식의 의미를 부분 살펴볼게요. 이 식은 사실 두 개의 나눗셈식을 한 번에 쓴 거예요. 첫 번째 식을 떼어내서 살펴봅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식인데요. 이 첫 번째 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을 표시할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두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첫 번째 나눗셈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몫의 10의 자리의 수를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2가 아닌 3을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536에 20을 나누고 여기에 30이 들어갔더라면 600이 나왔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536에서 20을 나눈 몫이 20보다는 크지만 30보다는 작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몫의 10의 자릿수가 2인지 3인지 알기 위해서 사실은 세 자릿수의 1의 자리인 이 6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누어지는 수에 530이 들어갔든 531이 들어갔든 539가 들어갔든 어쨌든 몫의 10의 자릿수는 2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우리가 몫이 두 자릿수인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세 자릿수 중에서 1의 자리의 수는 잠시 잊어버리고 100의 자리의 수와 10의 자리의 수를 나누는 수의 10의 자리의 수와 1의 자리의 수로 먼저 나눠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몫의 10의 자리의 수를 먼저 파악할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몫의 10의 자리의 수는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눗셈식의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지금 크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눗셈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우리가 잠시 가려두었던 이 세 자릿수의 1의 자리가 등장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자릿수의 1의 자리가 등장해야 될 때가 왔어요. 세 자릿수의 1의 자리는 바로 6이죠. 6이 여기서 또로로로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곱한 20 곱하기 2는 20 곱하기 2가 아니라 20 곱하기 20이란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40이 아니라 400이었거든요. 그래서 600이 0은 6이기 때문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136에 20이 몇 번 들어가는지를 한 번 더 나눗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0번이 한 7개쯤 들어가면 될까요? 7이 14, 140. 계산이 안 되네요. 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몫을 줄여라. 그러면 20에 더 작은 수를 곱하기 때문에 140보다는 더 작은 수가 나올 것이고 그럼 계산이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이 아니라 6을 넣어봅시다. 6을 넣어보면 6이 12, 120이 나오네요. 6 빼기 0은 6, 3 빼기 2는 1.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더 작아요. 일단 통과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통과는 아니에요. 완전히 통과하려면 검산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검산식 만들어 봅시다. 나누는 수인 20에 몫인 26을 곱하고
나머지인 16을 더하면 된다. 이건 앞에 검산식을 했기 때문에 과정을 생략할게요. 이럼으로써 선생님이 몫이 두 자리인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의 계산법을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이 계산법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이제 나눗셈은 다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정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음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봅시다. 앞서 계산했던 그 계산법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 이제 어림의 과정을 어느 정도 건너뛰고서도 나눗셈이 가능해집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세요. 일단 우리는 세 자릿수의 1의 자리를 잊어버려야 돼요. 잠시 잊고 34에서 24를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34 안에 24는 몇 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24, 사실은 240이지만 쓰고 뺍니다. 그럼 1, 0 들어갔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세 자릿수의 1의 자리를 내려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24처럼 보이지만 사실 240이었기 때문에 1 빼기 0은 1이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건 101에 24가 몇 번 들어가느냐. 한 4번쯤 들어간다고 할까요? 4, 4, 16, 4, 2, 8, 8 더하기 1은 9, 101 빼기 96은 11 빼기 6은 5, 받아내림 9, 그래서 나머지는 5가 되고요. 몫은 14가 됩니다. 검산해 봐야겠죠. 검산식은 나누는 수인 24 곱하기 몫인 14에 5를 더하면 되겠다. 그러면 24 곱하기 14를 세로셈으로 계산하면 4, 4, 16, 4, 2, 8, 8 더하기 1은 9, 4, 1은 4, 2, 1은 2. 그래서 6, 그 다음에 여기는 3, 1 올라가서 336이 됐어요. 336에다가 5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 341.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수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맞았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이번 문제는 376 나누기 15입니다.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맨 끝자릿수는 잠시 잊어라. 37 나누기 15처럼 생각하고 풀어봅시다. 그러면 37 안에 15가 몇 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2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5, 2, 10. 2, 1은 2, 2 더하기 1은 3. 그럼 그 다음에는 빼고 난 다음에 세 자릿수의 1의 자리를 다시 불러와라. 뿅 불러왔어요. 그래서 어떡한다? 6을 밑으로 내려보낸다. 그러면 76에서 15를 다시 한 번 더 나눈다. 15가 76 안에 몇 번 들어갈까요? 5번쯤 들어갈까요? 5, 5, 25. 5, 1은 5, 5 더하기 2는 7. 76 빼기 75는 1이 됩니다. 그러면 나누는 수하고 나머지 비교해봤을 때 나머지 작으니까 일단은 통과. 하지만 우리는 꼭 검산을 거쳐야 된다. 검산식 만들어 봅시다. 나누는 수인 15에다가 몫인 25를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되는데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니까 세로셈으로 계산해보자. 25 곱하기 15, 5, 5, 25, 5, 20, 10 더하기 2는 12, 5, 1은 5, 2, 1은 2. 계산을 해보면 5, 2 더하기 5는 7, 1 더하기 2는 3이 된다. 375 더하기 1은 얼마다? 376이 된다. 그래서 원래 나눗셈식에 나누어지는 수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잘 풀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283 나누기 25입니다. 맨 먼저 뭐부터 한다? 얘부터 일단 잊어주고 그 다음에 28 나누기 25라고 생각했을 때 몇 번 들어간다? 한 번 들어간다. 25가 내려왔어요. 그 다음으로 가려주었던 세 자릿수의 1의 자리를 풀어주고 3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3이 내려오고 8 빼기 5는 3이 됐어요. 그럼 33에 25 몇 번 들어갈까요? 2번은 못 들어가겠고 한 번이겠죠. 25 들어갔어요. 그럼 33 빼기 25는 8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뭐 해야 된다?
검산 꼭 해주세요. 검산. 자, 나누는 수인 25에다가 몫인 11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된다. 25 곱하기 11은 한 번에 계산 못하니까 세로셈. 25, 25. 275다. 275가 오고 거기다 나머지 8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283이 된다.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나눗셈에 나누어지는 수와 검산의 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5번의 강의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배웠던 이 나눗셈 계산법을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2단원 특강을 마치려고 해요. 4학년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단원인 곱셈과 나눗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특강을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한 번만 딱 올라오고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몇 번이고 집에서 복습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한 번 들어서 두 번 들어서 비록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모르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필요할 때마다 잘 골라서 듣는다면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했던 이 강의는 더욱더 빛을 발할 겁니다. 이번 주에 학교에서 복습하는 시간까지 마치면 여러분은 정말 곱셈과 나눗셈의 달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요. 혹시나 강의를 몇 번이고 들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을 꼭꼭 해주세요. 선생님은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질문하는 친구를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서 특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특강으로 만나기로 해요. 그럼 다음 특강 때까지 안녕!